자, 이제는 우리가 일소점 투시도법으로 이제 실내 투시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실내 투시도 중에서 일소점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점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이제 소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VP라고 써있죠. 이 VP가 뷰 포인트 또는 베니싱 포인트라는 말들로 이제 쓰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라는 얘기가 돼요. 바라보고 있는 초점을 향해서 모든 사물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죠. 선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일소점 투시도법을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평면들을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런 투시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 평면을 보시면 4500, 4500이라고 하는 크기의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 안에는 지금 침대가 있고, 수납장, 사이드 테이블, 의자,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라고 제가 그리드를 500 간격으로 쳐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침대가 그리드가 옆으로 4개가 돼 있고, 밑으로 이제 3개가 돼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2000에 1500이라고 하는 침대 사이즈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 평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시도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투시도를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에 이쪽 벽면 어디인가 나의 초점, 즉 VP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 투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평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투시도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이 공간을 표현하는 데는 이제 소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일소점 투시도법인데, 일소점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점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방의 폭이 아까 4500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로 50분의 1로 이제 그린다라고 감안했을 때, 4500이라는 시점에다가 점을 이제 찍어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천정, 공간 안에는 이제 천정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제가 2500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500이라고 하는 지점, 스케일을 사용해서 2500이라고 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서 라인을 두 줄을 이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1700 정도 잡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을 잡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눈높이를 이제 보통 1500을 잡으면 1500 위치에다가 바닥에서 1500을 올려서 수평선을 길게 하나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평면에 이렇게 좀 보시면, 평면을 보시면은, 자, 이쪽이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제가 서 있는 시점이 이쪽 어디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 부분에 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테이블이나 의자보다 뒤에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테이블과 의자와 침대 수납장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물건이 더 보여지거나 또는 더 못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 또한 내가 더 멀리 있다라고 했을 때는 침대라든지 수납장, 그다음 테이블들이 아까 이쪽에 가까이 있을 때보다 훨씬 그림이 작게 보이겠죠.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옆으로 이동이 됐을 때,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테이블이 중앙에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쪽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수납장과. 그 다음에 내가 이쪽 부분으로 치우쳐서 보이면 테이블이 왼쪽에 보이고 또 그것을 거쳐서 침대가 보이겠죠.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하는 것은 각 평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되 어떤 그 상황과 자기가 꼭 보여줘야 되는 디자인들을 꼭 생각을 많이 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투시도로 돌아갑시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벽면에, 저쪽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벽면의 크기가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눈의 높이,
눈의 높이가 결정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건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 있는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림이 지나치게 서 있는 위치가 이쪽으로 처지거나 왼쪽으로 처지게 되면 그림이 조금 더 과장돼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운데에 또는 약간 가운데서 약간씩 처져 있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끊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한 2000 정도 같고요. 왼쪽으로 2500 정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간 더 간 그런 어떤 서 있는 어떤 라인을 잡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평면에서 설명했듯이 방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가로의 방의 폭은 4500이었다면 방의 깊이도 아까 제가 4500을 잡았었죠. 그래서 4500의 길이는 어떻게 잡냐면 이쪽 왼쪽 벽면 또는 오른쪽 벽면을 써도 상관없어요. 왼쪽 벽면에서 밑으로 라인을 길게 그어주세요. 길게 그어준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50분의 1죠? 스케일 이용해서 아까 방의 깊이가 35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의 깊이 3500인 지점에다 점을 찍어주세요. 점을 찍어주면 이 점에서 바로 내가 아까 서 있는 위치에 라인을 세로로 길게 그어놨죠? 거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쭉 가면 이쪽 어딘가 만날 거예요. 그거보다 뒤로 가게. 그거보다 뒤로 가야 전체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방의 깊이가 3500인데 3000으로 가서 이렇게 찍어주면 저는 3500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가구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50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약간 뒤로 해서 점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SP점, 즉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스탠딩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SP점이 되는 거예요. 이 SP점이 이제까지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제 SP점 찾았고요. VP점 찾았죠. 아까 세로로 길게 긋고 눈높이 라인 교차된 부분이 이제 이 VP 포인트를 아까 찾았는데 이 VP 포인트에서 벽면의 각 모서리들을요 연결을 시키세요.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쭉 라인이 생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고 이쪽이 왼쪽 벽, 이쪽이 오른쪽 벽, 여기가 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SP점과 V점에 의해서 이제 벽면이랑 바닥, 벽, 천정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공간의 깊이를 찾아주는 법을 배워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공간의 전체 깊이가 4500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점이 이 점이거든요. 자, 4500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뒤로 약간 떨어진 자리가 이제 SP점이었어요. SP점에서 우리가 4500이라는 점을 지나서 쭉 연결을 시키다가 아까 VP에서 연결시켰던 이 벽면의 바닥 라인과 쭉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수평으로 쭉 연결시켜서 오른쪽 벽면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이 사각 마른 목골이 이 전체 바닥이 4500까지의 공간 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500 그리드로 이제 우리가 공간을 분할을 해놨는데 그 공간 분할에서 500 지점마다 다 이렇게 공간의 깊이를 찾아준다고 하면 아까 여기 그었던 VP점에서 여기서 세로로 이렇게 그었었죠? 그었었던 것을 스케일자를 이용해서 500단위별로 점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500단위별로 쭉 점을 찾아주면 아까 500 하다 보면 우리 여기가 4500까지 잡아줬었던 거죠. 자, 그 500단위 점들마다 우리가 SP점하고 쭉 연결시켜서 아까 찾아놨었던 그 바닥 라인에서 만나는 점을 수평으로 쭉 연결을 쭉 시켜주다 보면 이 폭들, 수평으로 연결시켜줘서 나오게 되는 이 바닥의 폭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찾아주려고 했던 500단위의 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500 지점이 이 라인이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커진 거죠.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원근법을 나타내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같은 500이지만 여기서 처음에 찾아줬던 500 지점은 같은 스케일에 의해서 같은 라인의 크기지만 투시도선에서 나타난 건 이렇게 작아지면서 점점점 커지게 되죠. 자, 이것이 투시도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바닥의 공간 폭을 이렇게 찾아줬다고 하면 자, 두 번째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바닥 높이가 바닥의 폭이라고 하면 이제는 바닥의 어떤 그 위치들, 그러니까 바닥의 어떤 그 와이드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벽면 있죠. 벽면에다가 그대로 이것을 스케일로 벽면의 바닥면에다 스케일로 500단위씩 그냥 끊으세요. 점을 찍어서 이렇게 끊으신 걸 가지고 VP점하고요. VP점하고 그 500단위의 점을 쭉 연결을 쭉 시키세요. 이렇게. 요 점하고 VP점하고 연결. 이렇게 되면 아까는 찾아놨던 게 이 공간의 깊이였다면 지금 공간에 500단위의 폭이 쭉 드러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500단위의 폭을 보시면은 이 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폭이 점점점 이렇게 깊이가 밖으로 나올수록 커졌듯이 여기도 아까 우리가 찾아준 스케일에 의해서 찾아준 이 500이 나한테 가까운 500은 어때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것이 원근법으로 해서 내가 가까이 올수록 나한테 가까이 올수록 공간의 크기나 물체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어떤 가로폭과 어떤 그 세로폭을 찾았다면 이제 높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높이를 찾는 법은 벽면, 처음에 찾아냈던 벽면에 왼쪽 벽 또는 오른쪽 벽을 쓰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계속 왼쪽 벽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계속 왼쪽 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벽으로 자 아까 여기가 눈높이가 1500지점이었죠. 이것을 3등분하면 각각 500점씩 나오겠죠. 자 아까 25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머지가 2등분을 하게 되면 500, 500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2500이라고 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 2500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마다 VP를 쭉 연결시켜 보세요. 쭉 연결시키면 여기서 보시는 500 지점의 높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더 길게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1000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1500, 이렇게 올라가면 2000, 2500.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케일로 해서 500 지점 찾아놨던 거에 비해서 나한테 가까운 부분들의 500 지점은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공간의 폭 찾아준 거, 그 다음에 공간의 깊이 찾아준 거, 그 다음에 공간의 높이 찾아준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시트의 어떤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폭과 높이를 이제 찾아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공간의 깊이 500지점. 그래서 500지점 찾았죠? 공간의 폭 500. 이렇게 찾았어요. 공간의 높이 500.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럼, 벽에 붙어 있는 거의 높이와 어떤 깊이, 폭, 이런 것들은 내가 찾겠는데, 이쪽에 어정쩡하게 있는 어떤 사각골에 어떤 500지점이 되는 어떤 그 큐빅의 높이를 한번 찾아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지점 바닥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500지점, 각각 지점의 500지점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다 라인을 올려주세요. 수직으로 쭉 올려주신 다음에요. 요거의 500을 찾기 위해서는 이 라인의 500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라인이죠, 쭉. 이 라인에서 그럼 벽면까지 쭉 따라가세요. 벽면까지 쭉 따라가서 아까 우리가 찾아준 500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500지점이 이거죠? 여기에서 다시 얘가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수평으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그 점을 만나는 꼭지점들이 생겨요. 이것이 이거의 이쪽 면에 500지점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물론 그러면 이쪽 바닥은 라인이 이게 아니죠.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따라가세요. 요거 따라가서 500지점 높이를 올려보세요. 그럼 요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 찾아놓은 거. 요거를 그대로 다시 점선처럼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럼 여기가 되죠. 여기가 된 걸 우리 꼭지점에서 세로로 올려놨던 게 있죠. 그 올려놨던 것을 연결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큐빅, 500짜리 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투시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자처럼 물론 500 높이가 아니라 1000 높이가 될 수도 있고 1500 높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25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이게 1000이었고 250이라고 하는 것은 500의 반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50을 더 잘라주면 되는데 250이면 500의 반이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2등분을 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 찾았던 방법대로 이걸 벽까지 가서 여기에서 스케일을 재가지고 250 스케일을 재서 V표 쭉 연결시켜서 만나는 점이 여기가 바로 어떤 1250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대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눈대중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등분을, 2등분을 해서 이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이 지점을 다시 수평으로 쭉 연결시켜서 여기다 아까 올렸던 점, 여기다 쭉 세로로 올렸죠? 올리면 이것이 바로 이 바닥면에 1250이라는 소점이, 그러니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투시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까 보셨던 평면의 전체 어떤 박스들을 그려본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까 침대가 이쪽 공간의 톱으로 해서 3개가 있었죠. 큐빅 3개 침대, 그 다음에 이게 스탠드 있었고,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 옷장 이렇게 있었죠. 자, 모든 투시도는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먼저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자를 버리세요. 자를 다 치우고 나서 여러분들 그 샤프라든지 안에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의자는 등받이가 있겠죠? 그럼 등받이를 이렇게 그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뭐 의자 자판, 이제 이렇게 자판 있죠? 다리 생기죠? 이렇게 다리 생기죠? 의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의자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침대도 여기 이제 등받이가 있다면 침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벽에 있죠? 이불 있고, 뭐 여기 조금 표현 더 해주고. 여기 이제 옷장도 여러분들이 등분을 이렇게 쭉 하는데 굳이 이걸 자로 다 대서 하지 마시고요. 요거 이쪽이 더 이쪽보다는 더 저한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분을 나누실 때 약간 이쪽이 작게 이렇게 등분을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옷장으로 손잡이에 넣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옷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시도가 아까 보셨던 그 투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침대 있었죠? 침대 있고 여기 사이드장, 그 다음에 여기 옷장, 테이블, 양쪽에 의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뭐 꽃병도 넣고요. 여기다 이제 거울도 좀 넣고 창도 좀 그려주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아주 좀 재밌게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그려진 것, 여기 그려진 것이 바로 일소점 투시도법이에요. 일소점 투시도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일소점 투시도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점들을 쭉 쫓아가 보세요. 쭉 쫓아가 보면 자 봅시다. 쭉 쫓아가고 여기도 쭉 쫓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보면 소점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다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미 다 그려진 그림도 이게 일소점 투시도법인지 뭐 다른 투시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소점을 더 계속 2소점법, 3소점법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점이라는 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자를 내지 않고 뭔가를 하나 그리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각 박스를 하나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임의로 이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소점에 맞춰서 쭉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수평 가겠죠? 수평.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갑자기 엉뚱한 무슨 박스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소점에만 맞으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그림이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4500 지점에서 약간 뒤로 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제 비교해서 서 있는 위치가 조금 더 뒤로 갔을 때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갔을 때의 어떤 그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좀 밑으로 이제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처음에 기존에 잡았던 SP점에서 이제 뒤로 가는 거, 더 뒤쪽에 갔을 때 모습을 이제 봅시다. 그러면 내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건들이 더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가구라든지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화면도 내가 처음에 잡았던 4500 지점이라는 데의 그림의 전체 화면은 이렇게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뒤로 갔기 때문에. 자, 이에 반해서 기존의 어떤 SP점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 사례를 한번 보면은, 기존의 SP점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굉장히 나한테 가까워졌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가구들이 다 이렇게 커져 보이는 거죠. 공간도 내가 원래 4500이라고 하는 지점이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이었는데 내가 들어간 거는 공간 원래 4500 크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어떤 화면이 이렇게 이쪽에는 아예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커져 버린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같은 눈높이, 1500이라고 하는 같은 눈높이,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라인,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벽. 이런 똑같은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작은 그림이 나오고 여기는 굉장히 과장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VP점 그리고 내가 서 있던 위치의 어떤 라인을 왼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시킨 사례예요. 그래서 왼편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시키면 내가 이동된 면에서 가구의 측면들이 보이게 되는데, 가구의 측면들, 특히 이제 나로부터 오른쪽 편에 있는 가구들은 왼쪽의 측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VP점에서 SP점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사례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가구들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지죠.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가구가 원래 우리가 보고자 하는 VP점과 SP점의 라인에서 왼편에 있는 그림들이 가구의 오른쪽 측면들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